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 속 생명이란 경이로운 현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는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퍼즐, 그 가장 핵심적인 조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소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그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분자 그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의 4기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밥이나 빵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벽돌들이 길게 연결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머리카락을 만들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의 주성분이기도 하죠. 세 번째 기둥은 핵산입니다. 바로 생명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와 RNA입니다. 부모의 정보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유전 현상의 비밀이 바로 이 핵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기둥은 지질, 즉 지방입니다. 지질은 세포를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는 튼튼한 성벽, 즉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또한 세포 내 소기관들의 막을 구성하며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 즉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질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시 지구의 무기물 환경에서 이 4가지 유기 분자들이 과연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원시 지구의 바다, 이른바 원시수프의 번개가 내리치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무기물들이 우연히 결합해 생명의 재료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방향성 없는, 즉 아무런 설계나 개입 없는 자연적인 화학 반응은 생명에 필요한 정교한 분자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치 훌륭한 요리를 만들려다가 온갖 재료를 마구잡이로 섞어 결국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검고 끈적한 타르 덩어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불필요한 부산물들이 뒤섞인 혼합물이 될 뿐이죠. 과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타르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포르모스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 생명의 핵심 물질인 당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렇다면 그 실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포르모스 반응은 실제로 몇몇 간단한 유기물을 섞으면 당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단 하나의 특정 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억 종류에 달하는 온갖 종류의 분자들이 뒤섞인 그야말로 화학적 쓰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에 필요한 특정 당 분자는 극소량,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연구팀은 이 반응이 계속될수록 불필요한 화합물이 줄어들고
순수한 물질이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험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가라앉는 침전물, 즉 불필요한 타르 덩어리의 70%를 인위적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순수한 초기 반응 물질을 계속해서 외부에서 공급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시 지구에 이런 친절한 실험실 조수가 있었을까요? 불순물을 걸러주고 깨끗한 재료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지적인 존재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의 모방이 아니라 명백한 지적 개입이자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대중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의 3분의 2 이상이 과학자들이 이미 실험실에서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을 만들어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3분의 1은 개구리 같은 간단한 동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조차 원시, 지구 환경을 모방하여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오해는 일부 과학자들의 성급하고 과장된 발표, 이른바 섣부른 발언에서 비롯됩니다. 그들 자신도 실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결과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유명 화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속임수를 썼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은 그 자신의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원 연구의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화학물질의 무작위적인 조합으로 우연히 탄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생명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더 솔직하고 겸허해져야 합니다. 섣부른 단정이나 과장된 희망보다는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